자, 포스코페챔 45만 3천 원까지 치고 들어올리면 또 매수엔 또 나갈 거예요. 주력주 기준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좀 극대화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상 글쎄 저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주력주들의 흐름이 뭐 사실상 지금 그 포트폴리오의 계좌 수익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오히려 7월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포스코피처럼 조금 더 움직여서 그나마 조금 상쇄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원체 이제 지금 현대로템이 6월 말 종가 대비, 또 현대 인프라코어도 오늘 한 방에 무너진 흐름이 손실로 확장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동신세미캠 잘 돌리는 그 흐름이었긴 합니다만, 오늘 또 눌려져서 이 세 종목의 변동률 하락률이 좀 비중이 뭐 적던 크던 좀 불편한 거고,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현대차까지도 2.66,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먼저 또 똑같이 봅니다. 보시면은 얘네들에서 자신감 가지셔야 되거든요. 얘네들에서. 자, 프랑스 깎아 어때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 니케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 근데 앞전에 신고가 대비해서 니케이 같은 경우 내려오지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 그리고 뭐 독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준 흐름. 그리고 다우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6% 밀려 있으니까 얼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수준. 얘는요 마찬가지로 3,100포인트 수준. 얘는요 12%뿐이 안 돼. 맨 나스닥 핑계 댔는데 우리나라는 20%대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만 약해.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뭐 자체적인 우리나라 자체적인 흐름에 정정 불안 때문이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댈 수는 있어도, 야 미국이 무슨 뭐 지방은행에 대해서 혹은 뭐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 뭐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귀담아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혀. 결론적으로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우리만 21% 밀려 있어요. 정신 나간 거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기회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센 친구들만 제대로 잘 갖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한미반도체 13일날 상한가 갈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문자가 안 나와서 뭐를 했어. 포스코 DX 13일날 오후장에 또 문자 때려가지고 또 폭등 수익 나는 거, 오늘 기준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차전지 없어요. 거짓말쟁이들.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흐름 자체가 LG화학이 좀 못 움직여서 짜증스러울 뿐이고, 어차피 순환성으로 돌면은 돌겠죠. 그러면 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개장초부터 대형주는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지고 주도력을 가져가면서 2차전지 전체에 대한 주도력을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움직였죠.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였죠. BM이 나중에 더 세게 간 거고, 수급 논리예요. 프로그램 쪽.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 포스코 퓨처엠 기준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얘 이제 고점 대비 7%나 밀려 있습니다만, 옆집에서 들으면은 약 올려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현실적으로 계좌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로템 보듯이 그 어려운 부분, 현대로템 보면서의 어려운 부분, 그거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내주고라도 눌린 거죠. 다른 쪽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왔던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오늘 막 5%씩 6%씩 밀리는데, 뭐 걔네가 밀려서 잘 됐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거래대금 기준점이 제한적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 들어올렸다 또 한 방 확 밀리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 따라붙었다가 결국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신고가를 내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합병하는 거 그런 거 갖고는 되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이제 주력주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어찌됐든 오늘도 그렇고 기존에도 그렇고 에코프로 82만 원 넘기고 오버슈팅 나오죠. 그날 기준에 매수 사인을 문자를 드렸든 안 드렸든 검색기에 튀어나왔단 말이야.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터지면서 넘기면은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고. 45만 3,500원이에요. 분명히 매수 사인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셔야 먼저 기준을 잡고 움직임 가져가고, 아 그래 여기서 매수 사인 또 나가겠구나, 이 기준 잡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44만 9천 원까지도 매수 사인 나갔어요. 그죠? 그 지금 기준에 9천 원 대비 4천 원 더 치고 올렸는데, 뭐 물론 형식적이에요. 신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문자가 나가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자의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근데 목표주가 상향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51만 원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를 재차 또 내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5만 3천 원 2,500원 공방이에요. 윗토가로 드린 거예요. 내일 당장 눌리더라도 결론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2차 전지를 안 갖고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가지고 갈 거죠. 그럼 가지고 가면 누구?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일단은 비중으로 넣는다. 지금 비중 많이 줄여놨어요. 우리 늘려놨다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줄여놨고, 그 다음 변동성 매매는요, 포스코 그룹주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겠다. 변동성 매매 자체를 포스코 퓨처엠도 20%씩 움직인다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뭐 에코프로가, 그 막말로 에코프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주사 성격이잖아요. 그런 애가 22%씩 올라오는데 얘는 왜 못 움직여? 얘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이 스타트고 에코프로 먼저 82만 원 넘기고 100만 원 그 이상 쫙쫙쫙 넘어가잖아요. 응? 그잖아요. 결론은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으로 변동성 매매까지도 일로 보겠다. 에코프로 그 다음 순위로 놓고 보는 거고. 그 에코프로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인데 원래도 에코프로 BM이 맞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 범위 책정을 했을 때 거래가 제일 터져 있는 거, 금양도 마찬가지죠. 거래 터져 있으면 걔 1조씩 막 터지니까. 1,700억 터지면서 18% 오른 대주전자재료, 걔도 뭐 변동성 매매 할 수 있죠. 그런데 포스코 DX가 얼마? 포스코 DX가 1조 4,500억 터지면서 20%대 후반까지 쭉쭉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포스코 DX 수익 다 잡아냈죠. 4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엔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은 변동성대로 잡고, 주력의 기준에서는 주력대로 잡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가 뭐 어찌 보면은 야 지금 시장 흐름에 제한적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신고가를 내요. 지금 2% 눌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인데 얘가 일자별 기준의 거래가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게 1,000만 주예요. 그 거래 최소 이제 70%, 그러니까 500만 주만 터져도 기본 변동은 나올 수 있고, 12만 원대를 넘기는 52주 고가 랠리의 흐름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도 고점 뚫고 나서 조금 더 움직이잖아요. 뭐 3만 원을 더 갔으니까 얼마야? 3만 원이면 3만 원 더 갔으면은 대략적으로 7% 이상 올라온 건데, 그죠? 그럼 얘도 이제 예를 들어서 12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가 나올 때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넘기면 그냥 고점만 조금씩 넘기는 흐름이 되고,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리게 되면 그거는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달 계좌 수익에 아직 9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당장의 기준에 하이닉스가 빵 치고 들어 올려서, 왜? 2차 전지 지금 오늘 올린 걸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퓨처엠이 12% 올라와서 시가총액 13위, 12위에 놓여져 있는 에코프로 BM이 오늘 16%가 올라와 버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4위에 있는데 그 종목이 12%가 올라와 버려. 피곤하죠.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20% 이상 올라와 버려. 피곤하죠. 그래서 그 피곤함이 잠깐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하이닉스로 치고 들어올린다, 삼성전자로 치고 들어올린다, 거래만 터져주면 돼. 얘 얼마? 내일장 공략주에 지금 넣어놨어요. 최소 500만 주에서 700만 주. 그러면 지금 기준에 700만 주로 설정을 하죠. 뭐 700만 주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의 기준도 신고가 7%, 하루에 10% 이상도 올라올 수 있어요. 주간 단위에 11% 올라온 거 하루에 다 올라온 거지 사실상. 왜 못 올라와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고점을 넘길 때 거래 대금만 터져주면 돼요. 최소 몇 주?
최소 200만 주, 300만 주 터져야 돼요. 전기는요. 이번에 고점 넘겨줬잖아요. 거래는요. 수반됐죠. 주간 단위에서. 수급은요. 수반됐죠. 오늘은요. 눌려줘? 말 그대로 눌려주는 수준인 거지. 주봉상에서 꼬리가 불편해? 이제 이틀 지났는데요. 어제 오버슈팅 나왔고. 저점 찍고 1% 돌리면 편입인 거고 내일 기준에 양봉이면 편입인 거예요. 거래만 실려주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퓨처엠 오늘 막 그냥 따라 붙는 것처럼.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또 이렇게 되니까 한 5% 밀려버렸어.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 또 당일의 기준이면 내일 거래가 내일 당장 200만 주만 터져도 얘도 오버슈팅 나온다. 빵빵빵.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요 고점을 넘겨주면 다 신고가의 기준에서 거래만 실려주면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실려주겠냐 했을 때 아니 당연히 실리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 하이닉스 현대차가 고점을 못 뚫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전기는 일단 뚫었고 퓨처엠 뚫었고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 탄력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엄청 셀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부담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기준에 우왕좌왕했다가는 힘겨워요. 카카오가 국민주가 저럴 줄 몰랐네 70%씩 무너져 내리는 거 그건 훗날 얘기라는 거예요. 역부입장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력주 기준의 IT 자동차가 둔한 것 같지만 가장 센 종목군들이고 거기에 2차 전지 기준에 놓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다 뭐예요? 어떤 거 잡아요? 소형주 잡잖아. 아니라니까. 에코프로가 더 가면 더 같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포스코 퓨처엠 신고가에 신고가. 우리가 손절한 안타까운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도 코스모 신소재도 갖고 왔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시장 좋은데 어지간한 종목은 다 고점 또 뚫는단 말이에요. 더 위에서 사더라도 더 위에서 사더라도 그 쉽진 않아요. 더 위에서 살 것 같으면 에코프로도 오늘 딱 거래량 거래 터졌네 하고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잖아.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 오늘 매수세 낸 거 없죠. 더 위에서 사더라도 내일 다 쉬어가는데 금양만 막 거래 터져. 그러면 금양 편입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주력주의 전체적인 흐름에 부담이 없습니다. LG화학도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주력주 자동차 IT 2차 전지 비중 줄여놨지만 2차 전지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현대로템이 지금 10% 이번 달 많이 채워놨단 말이에요. 왜? 6월 말에 거래 빵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는데 18%예요. 저 꼬리까지 다 해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과도합니다. 이건 좀 과합니다. 잘라내기보단 유지해서 대처합니다 했는데 지금 연거푸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해도 무리수 없을 정도의 누적 수급이에요. 들어올린 수급 그 정도 튀어나갔는데 오늘 좀 더 나온다 치더라도 과도하죠. 최악의 경우 31,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 그렇더라도 거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돌릴 때 기준으로 설정을 잡자. 물론 이제 수급이 너무 꼬여지면 그것도 고민을 해볼 텐데.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 마찬가지예요. 요 기준에 현대 인프라코를 12,000원에 나 원금 왔는데 정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리 사인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것이 바뀌어진 것이 있느냐. 지금 2억 주짜리거든요. 주식수가 2억 주란 말이에요. 그 누적 수급의 변화가 거의 없이 그냥 주가만 밀렸는데 고점 대비 10%나 밀렸어요. 근데 얘도 가볍단 말이지. 원리 원칙대로라면 거래 터질 때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현대 로템이나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추세 매매로 좀 보자 그랬죠. 힘겹더라도 배신당하더라도 결국은 일부의 이제 시간과의 싸움만 기준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루닛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종목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얘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자른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하지만 주력으로 넣어놓은 쪽은 일단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거나 혹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폭이나 업황 개선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거나 수급 범위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 다시 추가 편입의 문자를 또 발송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매수세이 많이 나갈 때 12번씩 나갔어요. 하루에. 45만 8천 원에 매수세이 또 나갑니다. 오늘 오버슈팅 나오고 이 오버슈팅이 오늘 오버슈팅이라 오버슈팅으로 그냥 끝나겠다. 그건 아니에요. 내일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더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어요. 에코프로나 그런 쪽을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내일 오히려 모멘텀이 또 하나 튀어나와서 불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들 다 염두에 두시고 대처의 기준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51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드렸으면 그거를 멋부리려고 드린 거라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죠. 51만 원이 목표인데 왜 못 들어가? 만에 하나 얘가 현대로템처럼 배신 때리고 눌린다 할지라도. 비중 범위가 그래서 5%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을 했지만 최대폭 20%라고 표현을 해놓고 매수세는 지금 계속 강도 있게 드리는데 얘를 못 산다? 그럼 그게 더 오히려 문제인 거죠. 포스코 퓨처엠을 못 산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포트폴리오 비중을 5%를 채워놨는데 많이 채울 때가 얘 같은 경우는 10%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10% 15% 이렇게 채웠단 말이에요. 문자 사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1월 26일 날 같은 경우가 그날이 14.14%인가 오른 날이에요. 그날이 올해 1월 달이 그때도 문자가 10번 이상 나왔을 12번 나갔을 거예요. 그때도 이날 26일 날 14.33% 오른 날 12번 그때 거래대금을 넘겨야 하는 게 넘기죠. 앞전 거래대금 넘겨야 하는 게 넘기죠. 1조 이상 거래대금 넘겨야 하는 게 넘기죠. 넘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채도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둔화됐지 없어지진 않잖아.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6분 남아있는데 6분 동안 터질 수 있는 거래대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6분 동안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감 동시효과까지 20만 주 터진다. 그럼 1,000억이야 그것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방식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 방식, 교육 방식대로 거래대금. 오늘 원래 1시 방송 원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그 거래대금 부분 종목별로 기준거래량 거래대금 부분 그거 좀 넣어달라고 했죠. 야간 방송에서는 그거 넣어주셔야 돼. 어차피 뭐 종목군들별로 다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가 올해 보시면은 4월 달에도 저렇게 많이 문자 나왔어요. 4월에 전량차익 실현의 문자도 나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PPT 2월 9일자 문자 보시면은 2월 9일자의 문자만 있는 건가? 그러네. 2월 6일, 9일, 1일. 그러면 그 앞전 거 여기 있네. 1월 31일 거 이렇게 보면 아마 여기 문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1월 26일 날 문자 3통, 7통, 11통, 14통이죠. 그 중에서 요게 이제 전체 문자 나간 거니까 요거 빼면은 13통? 13통인가 12통인가 나갔어요. 26일 날도. 얼마에서부터? 10만 8,500원.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얘가 저점이 17만 8,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17만 8,500원인가 할 거예요. 그거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비중을 최대 20%에서 5%까지 줄여놓은 상태니까 여유 가집시다. 그리고 5%에서 포트 비중에 공식적으로 포트 비중에서 공격적으로 샀잖아. 예를 들면 2차 전지 비중을 6월 말 기준에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해가지고 합산해서 19%로 줄였다고 쳤을 때 그럼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가 매매 안 했어요? 매매했죠.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예요. 요거 원고에서 요거 한 장만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51만 원 목표주가 설정한 거
그걸로 다 뿌려주시고, 이 부분을. 포스코 퓨처엠이 VI까지 발동이 됐어요. 오늘 기준에. 45만 2천 원에. 그런 흐름들의 기준에서 45만 원 목표 주가 갔으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그게 아니라니까. 양봉인데 왜 팔아? 다만 이제 내일 변동성이 확장될 때 윤정두가 미처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못 드리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서 시초가가 갭상승이든 눌림목이든 눌려졌을 때 그때 기준에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설정을 할 수 있어야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의 기준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준에서 주력주들의 신고가 돌파, 얘처럼 딱 어제 그냥 얘기한 그대로가 된 거예요. 어제 기준에 다른 2차 전지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그 흐름이 포스코 퓨처엠이 장 막판에 연동되어 봐야 거래량이 없다. 지금 기준에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리고 1조가 넘어가면 그러면 신뢰도가 있다. 딱 그대로의 흐름이잖아요. 딱 그대로의 흐름. 에코프로 때도 똑같은 설명. 에코프로 BM도 똑같은 설명이에요. 에코프로 BM이라고 뭐 달라? 근데 다만 에코프로 BM은 2조 5천억씩 터지던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고점을 넘긴 지금의 거래 기준에서는 신뢰도가 다소 떨어져.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내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 됐든 거래가 월등하게 터지면서, 얼마? 최소 2조에서 3조 터지면서, 2조에서 3조 사이가 터지면서 재차 오늘의 고점을 넘겨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올라갈 만한 거래가 터졌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동신세미캠의 경우도 누적 수급 범위로 놓고 보는 거예요. 누적 수급 범위로. 얘도 지금 IT나 자동차 쪽의 흐름이 뭐 굉장합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도 단기간에 좀 튀어나온 물량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그리고 루닛의 경우에는 무조건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왕이면 손절을 하더라도 되돌리는 흐름에서 변동성이 한번 나올 때, 근데 거래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라내듯이 잘라낼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화이텍은 얘도 징그럽지 않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잘라드렸어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잘라드리고 재편 있게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뭐 마감 무렵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애경케미칼 설명할 때라도, 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자, 프로그램에 25만 주 들어왔던 게, 물량이 막 나오면서 밀리네요. 자, 일단 다 정리하시고, 밑에 밀리면 재편이 갑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뭐 순식간에 변동 나오다 보니까, 근데 결론은 하방에서는 계속 대상한단 말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25만 주 샀다가, 고점에서 까기 시작해가지고 55만 주, 56만 주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밑바닥에서 또 40만 주를 또 샀어. 그럼 내일 변동을 한 번 더 잡아 끌어올린 다음에 또 위에서 뺑뺑이 돌릴 수가 있어요. 오늘 물량을. 그럼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이게 풀리고 나면, 그러면 변동성의 확장이 윗방향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수급이 결코 나쁘지 않다. 그걸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600만 주, 이게 한 방에 너무 터졌다는 거지. 이 부분도 단기과열 지정 요건 중에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회전율이 높은 거. 그거만 이제 조금 해소되고 나면은 다시금 변동성 확장 부분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매집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변동성 정보로 갖고 있는 게 루닛, 성우, 하이텍. 근데 비중은 이제 성우 하이텍을 뭐 최대 10%로 채워드렸습니다만, 그 비중 조정 좀 하셔야 되고, 시가총액이 뭐 이제 1조 넘긴 종목이니까. 그리고 루닛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죠? 아쉽게도 얘가 이제 오버슈팅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얘도 뭐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주봉 기준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2.5% 편입 기준에 오늘 일부 물량이 출회됐습니다만, 뭐 숨쉬기 곤란할 수준은 아니고, 기관 쪽에서는 일부 매수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키움 쪽에 지금 수급이 어때요? 매도가 좀 더 많단 말이죠. 그럼 기관들 매수 기준 잡아서 손바뀜 위주의 흐름일 것 같고,
같은 가격 기준이라서 매매 쌤 안 잡아드리는데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 기준 잡을 수 있어요. 2차 전지가 내일 개장초에 뭐 불끈했다가 밀리면 차익 실현 일단 설정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IT 쪽에 하이닉스가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임을 준다면 그러면 2차 전지 이외에 이제 IT 쪽 기준에서 좀 더 들여다볼 거고. 됐죠? 그러면 지금 그 기준에서 마저 보는 거는 이제 홀딩스는 보더라도 안 살 거고, 사실은 목표 주가 설정만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엠텍도 DX가 차익 실현됐기 때문에 뭐 주봉 기준에서 좀 열려 있는 쪽을 엠텍으로 철저히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펀드멘털이 좋고 뭐가 좋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가 주봉 단위에서 피곤함이 좀 덜 하구나라는 정도 수준. 그럼 DX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수급이 가장 좋아요. 지금 변동성 종목 중에 당연히 수급이 좋아서 보긴 할 텐데 전주의 원체 60%는 올라와서 고점이. 그 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쪽은 거래도 확인해야죠. 나노신소재도 거래를 더 확인해야죠. 그죠? 예. 자, 한미반도체고요. 그렇게 해서 얘도 이제 수급이나 모든 면이 좋은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의 확장 부분의 부담. HP, SP는 거래대금의 부담. 거래대금 조금 더 실려주는 흐름이 형성되기를.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은 더 위에서 사더라도 사야 되겠죠. 더 위에서 사더라도. 수급이나 또 업황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기의 그 흐름처럼, 주도력의 흐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볼 거예요. 변동성 기준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이 급격히 줄지 않는 한.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에코프로, 당연히 에코프로 BM. 얘도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더 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양.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든 LNF든 애경 케미칼이든 레이크 머티리얼즈든 이 2차 전지의 신고가 랠리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에서 먼저 형성해 주고 나서의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이외에는 힘겨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도 갖고 있잖아. 포스코 퓨처엠을. 왜 남의 똥 뭐 대주전자재료 19%, 에코프로 BM 16% 올라, 그것만 왜 생각해요? 대주전자재료는 신고가인가 이게? 혹시? 아니네. 고점 찍고 밀려 있었네. 얘는요. 얘는 신고가잖아. 응?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도 오늘 고점을 뚫은 거란 말이에요. 신고가. 오늘. 그래서 남의 떡이 너무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쪽에서 관리만 좀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강연에 지금 9분 남았어요. 자리 없어요. 나중에 돼서 뭐 나 자리 좀 주세요. 나도 뭐 강연에 가고 싶어요. PC 버전 받고 싶어요. PC 버전은 4월 1일 날 한번 드렸고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벤트 혜택 추가 1개월 제공, 이 부분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PC 버전의 기준점,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 포착이 되고 에코프로도 다 여기서 편입이 되고. 근데 이제 그 PC 버전의 차이는 이렇게 탈퇴 신호와 이런 부분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1시까지 보는 부분인데 13시 거 말고 15시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 오신 분들 15시 거를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까지 거다 보니까 1시 이전에 볼 종목군 기준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군들의 포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종목이. 예를 들어서 1시까지 1000억 거래대금 터진 것만 뽑아줘,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1시가 넘고 나서 1000억이 형성된 종목군들도 일로 진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설정.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진입 이후에 탈퇴가 있었지만은 재진입이 설정돼서 같은 자락에서 편입 기준 15% 미만이니까. 그리고 누적 수익 범위가 5.68이 아니에요.
이건 재진입의 5.68이고 이거 오늘 그 에코프로 BM의 모바일 버전 핸드폰으로 나오는 그 가격의 기준은 얼마였을까요? 에코프로 나오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이 42만 8,500원이니까 이건 제가 캡처했을 때 42만 8,500원이고 실질적으로는요. 뭐 여기서 잡았어도 3만 원 이상 올라온 거니까 뭐 7%인 거고.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8%였죠. 지금 19%까지 올랐잖아요. 10만 5,600원에서 11만 5,600원.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의 편입 신호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얘는 원고용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검색기 신호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뭐 예를 들면 10만 6,500원의 진입 신호가 나왔다. 그럼 거기서부터 얼마냐 이거지. 그 신호의 부분에 중간에 차익 실현의 신호도 없었고 뭐 그런 걸 놓고 본단 말이에요. 재진입 신호 뭐 얼마에 재진입을 했는지 그런 차트 범위에서의 기준.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런 기준에 계속적인 매수의 신호가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혹은 이렇게 차익 실현의 범위가 형성이 됐는지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매번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오죠. 차익 실현의 신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PC 버전이다. 그리고 자동 매매 기준까지 설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함께 합류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